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영화 이야기.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하트 오브 시, 바다 한가운데서라는 영화입니다. 한 1년 전쯤인가 극장에 상영을 했죠. 자, 이 영화 굉장히 볼만합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모비딕과 흡사합니다. 허먼 멜빌이 1850년에 지은 모비딕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 멜빌이 이 소설을 처음 쓴 뒤에 40년간은 겨우 3,000부가 팔렸지만은 20세기 들어서 세계 최고의 클래식 고전 소설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요. 허먼 멜빌은 이 소설로서 세계의 대문호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바다 한가운데에서는요, 이 넌픽션 소설 동명의 바다 한가운데라는 데서 나왔는데요. 이 넌픽션 소설은 실제로 1820년에 있었던 에식스호라는 이 향유 고래잡이 배의 이 비극을 다룬 영화입니다. 자, 당시에 이 미국에서는요, 고래가 미국의 자본주의 초창기에는 굉장히 미국의 성장과 건국의 일종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남쪽 50km의 낸트키 섬이라고 있는데요. 이 섬을 중심으로 미국의 포경 산업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이 미국 경제는 고래에서 나오는 골드러시를 갖다가 한마디로 바탕으로 일어났는데요. 이 고래 한 마리에 이 기름이 10,000리터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래를 잡아 가지고 집에 가로등에 또 더 나아가서 이 등대에 불을 켠 겁니다. 우리가 1800년대에 영국이나 유럽에 봤을 때 길거리에 가로등이 있고 집에 불을 켜는 거요, 전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전부 이 고래 기름 등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스등을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기로 바뀐 거죠. 그래서 1800년대 중후반까지도 고래 기름으로 등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고래를 한 마리에서 나오는 이 모든 고래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향유고래나 이런 데서는 향유고래는 먹이로 대왕 오징어를 주로 먹습니다. 이 대왕 오징어를 갖다가 먹고 난 다음에 소화되지 않은 그 물질이 용련향이라고요. 향수의 향기가 오래 가게 되는 주요 물질이 용련향입니다. 그래서 모든 향수에는, 오리지널 좋은 향수에는 다 용련향이 들어갑니다. 바닷가에 가다가 혹시 돌처럼 이상하게 뼈다구처럼 생긴 이상한 딱딱한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이만한 게 있으면 냄새를 한번 맡아보고 지독한 냄새가 나면 용련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도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이걸 주워서 팔아서 뭐 1억을 받았다, 2억을 받았다, 3억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간혹 기사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저기 잘 아는 이 스타벅스 커피점의 주인공 스타벅도요, 사실은 허먼 멜빌의 소설에 나오는 이 항해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그 그림에 보면 인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타벅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을까? 혹시 뭐 별벌레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허먼 멜빌의 한마디로 백경 모비딕에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소설은 이 영화는 좀 별다른데요. 이 모비딕의 원조가 된 모비딕에서 에이허브라는 선장이 그 백경이라는 거대한 고래와 이렇게 싸우다가 죽지 않습니까? 자, 고래를 향한 이 싸움은 악마와 인간의 싸움처럼 비춰지기도 하고요,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처럼 묘사도 되는데요. 실제로 이 영화의 시작은 이 허먼 멜빌이 젊은 작가일 때 이 지금 에식스호의 침몰로부터 살아나온 한 선원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 선원이 처음에는 굉장히 인터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멜빌이 돈을 주고 이러면서 결국은 그 선원이 입을 여는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육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 끌어내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영화인데요. 이제 그 살아남은 생존 선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화는 이 고래잡이 배가 에식스호가 출발하기 전에 어떤 과정부터 다루어 갑니다. 자, 이 영화의 주인공은요, 토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와서 요즘 뜨는 배우 크리스 햄스워스가 맡았고요. 이 영화에는 서민 출신의 항해사, 선장 발령을 받기로 되어 있는 크리스 햄스워스와 또 선장만 대대로 온 귀족 가문 금수저의 이 한마디로 내리꼽은 낙하산 선장이 된 젊은 이 벤자민 워커, 이 두 사람 간의 대결입니다. 여기서 영화 속에서는 이 크리스 햄스워스가 오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벤자민 워커는 폴라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고래잡이 배에 가서 성공을 해서 이번에는 선장을 시켜줄 거라는 투자한 사람들의 모임 이야기를 듣고 선장이 되어서 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다시 1등 항해사로 나가라고 하고 선장은 선장 집안을 대대로 내려온 집에 젊은 경험이 없는 애를 꼽아 넣습니다. 입이 이만큼 나왔지만 안 나가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오해는 결국은 나가게 되는데요.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고래를 잡으러 이제 쭉 돕니다. 그런데 당시에 흔해 빠진 고래라도요, 이게 또 잡으려면 없어가지고 이 두 사람이 나갔는데 고래가 잘 안 보입니다. 15개월 동안 7,000km가 넘는 그 항해를 하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인간의 삶은 복불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흔해 빠진, 대서양에도 흔해 빠진 고래들이 그때 하필 자취를 감추어서 고래를 쫓다가 남미로 내려와서 마젤란 해협을 지나가지고 다시 브라질에서 마젤란 해협, 아르헨티나, 그리고 칠레, 페루 가서 거기서 기착을 해서 또 각종 물자를 보충해서 남태평양까지 나가게 되는데요. 15개월 동안 실제로 한 7,500km 이상의 항해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거대한 이 흰 고래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고래는 마치 이 생각이 있는 것처럼 고래잡이 배를 공격을 합니다. 238톤의 당시로서는 매우 큰 배, 하지만 다 나무로 만들었죠. 그 배가요, 단 10분 만에 두 동각이 나가지고 이 80톤의 고래에 들이박혀서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침몰한 배에서 이 조그마한 보트 세대에 나누어서 그렇게 이 표류를 하는데요. 건빵도 이렇게 비상식량인 것도 소금에 절여지고 바닷물에 빠진 걸 건졌으니까 식수도 똥나면서요.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망망대해를 갖다가 그렇게 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식스호의 이제 비극은요, 실제로 한 무인도 섬에 착륙을 했는데 그 섬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무인도 섬인데 그 섬에 나무도 제대로 없고 바위만 있고 물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갇혀서 있는 이보다는 다시 살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픈 두 사람만 남겨두고 그렇게 또 나머지는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완전히 먹을 게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제비뽑기를 해서 한마디로 사람을 잡아먹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한 거는요, 표창원 의원이 지난번에 성주에 이 사드 배치 반대 연설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은 프랜시스 스페이드 호라는 배를 아십니까? 1835년 캐나다 앞바다에서 자초한 배인데요. 18명이 살아남았는데 13일을 버티다가 죽을 지경이 돼서 한 명을 잡아먹고 17명이 살아났다. 그런데 조금 더 참았으면 안 죽고도 구조가 다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표창원 의원이 영화도 좀 보고 이 예술에 관심이 좀 있었다면 이런 프랜시스 스페이드 호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에식스 호를 이야기하고 모비딕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감흥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영화도 좀 보고 책도 좀 읽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자,
자, 이렇게 고래를 공격을, 배를 공격을 하는 것은요, 고래는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죽은 고래에 대해서 장례식도 치러주고, 또 어미를 잃은 새끼 고래는 또 동료들끼리 키워주기도 하고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포경선이 나타나서 동료 고래들을 다 죽이니까 다른 거대한 고래 한 마디가 이 포경선을 이렇게 침몰시킨 것뿐만 아니라 한동안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트도 뒤집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 고래가 아니라 악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결국 이들은 한 명을 잡아먹고 이제 그때까지 살아남은 8명이 구조가 됩니다. 실제 이때 이 사람들의 구조를 다룬 논픽션 어떤 소설이나 또 다른 어떤 기록들을 보면요, 구조될 때 한 명은 사람의 그 뼈에 골수를 빨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뼈다귀를 핥고 있었다.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페루 앞바다에서 구조가 되어 가지고요,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제 오니까 그 낸티켓 섬에서는 그 당시 이제 고래를 이렇게 잡는 포경위원회 같은 게 있는데, 위원회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청문회에서 선장 폴라드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배에 돈을 댄 주주들과 또 이 선장 가문이나 그 지역의 유지들은 일체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폴라드하고 오웬에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자, 오웬은 그런 이 지시를 거부를 하고요. 그럼 지시에 따르면 너를 앞으로 승진도 시켜주고 하겠다 했는데 거부를 하고 나가버리고요. 조지 당신, 그러니까 폴라드 선장 당신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선장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당시에 거대한 고래에 받쳐서 사람이 배가 가라앉아서 그렇게 죽게 되고, 또 배가 침몰한 이후에도 고래가 따라와서 보트를 뒤집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다가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누가 포경선을 타게 되겠느냐, 포경산업이 무너질 거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결국 흑수저는 진실을 말하고자 하고 금수저는 기득권에 무너져서 진실을 감추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살아남은 또 다른 선원 한 명, 니커슨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 보니까 정신분열증까지도 앓으면서 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젊은 소설가 허먼 멜빌이 니커슨을 찾아와서 옛날 이야기 중에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게 있었다고 들었다,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되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기록들을 허먼 멜빌이 적어서 훗날 세계적인 어떤 명작 소설 모비 딕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요, 어떤 영화를 만들어도 기본 이상을 하는 명장 론 하워드가 감독을 했습니다. 론 하워드는 뭐 다빈치 코드라든지 체인질링도 제작을 했고요, 또 신데렐라맨 같은 유명한 영화를 많이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마 미국에서 이 사람이 만드는 영화 중에 엉터리 영화는 가장 없다라고 알려진 사람이죠. 자, 그래서 영화가 전반적으로 보면 그 고래와 사투를 벌리는 그 바다의 장면들을 굉장히 최근에 만드는 영화니까요, 칼라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컬러 그래픽의 어떤 의한 효과 이런 것들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자체도요, 굉장히 긴장감이 있고 볼만하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어렸을 때 본 모비딕 백경이라고 그레고리 팩 놓은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백경에서 보면 상당히 당시 기술로는 이 거대한 고래를 갖다가 이렇게 고래와 싸우는 장면들을 묘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도 굉장히 잘 묘사했다고는 봅니다만, 칼라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부터 한 5, 60년 전의 영화니까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장면은 좀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 하트 오브 시는 영화의 긴장감이나 또 화면 그 자체로도 충분한 재미를 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영화가 그 모비딕의 원전이었다. 또 이 영화를 소재로 한 이 바다 한가운데서라는 하트 오브 시라 그대로 아닙니까? 이 논픽션 소설이 한 20년 전에 나왔다. 그래서 그 논픽션 소설도 한번 읽어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백경도 다시 읽어보고 옛날 백경 영화도 한번 보고 이 또 하트 오브 시 영화도 한번 보면요. 정말 이 지금 이제 여름이 다 갔는데 이 영화를 좀 여름 한가운데 소개를 해드렸어야 선호를 했을 건데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은 표창원 의원의 이 프랜시스 스페이더호 사건을 기억하다가 갑자기 이 영화가 생각나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인간이 한계에 몰렸을 때 상대 중에 한 명을 희생시키고 살아남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은요, 오랜 그 주제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 때문에 재판이 열려서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고도 합니다. 옛날에 이 대항해 시대 때는 이런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많이 났던 것 같은데요. 저도 만약에 이런 경우가 놓이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한 명은 그냥 이런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서 내가 죽겠다 하고 이렇게 총을 당기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참 그 인간이 거대한 자연 앞에 굉장히 오만하지만은 이런 영화를 보면 인간이 매우 나약한 존재고 목숨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백경과 바다 한가운데서 또 하트 오브 시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